모처럼 동창회에 참석했다. 기대 반 설렘 반 아직도 추억이 남아있나 보다. 식당 방 안에 들어선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번에 몰려왔다. 아니, 강영수 아냐? 반갑다. 야, 그래, 어떻게 지냈냐? 얼굴이 많이 낯익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보였다. 나 김동성이야. 그래? 이름도 까먹고 얼굴도 잊어버렸다. 자식,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나 보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 미안하다.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괜찮아, 임마. 차차 생각이 나겠지. 모두들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이때 구석에서 정말로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신영미였다. 바로 옆에는 이덕구가 앉아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시골이라 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남녀공학이었다. 학교가 한 곳이라서 남학교와 여학교가 따로 있을 수가 없었다. 동네가 좁아 거의 다 이웃집 아는 친구, 동생, 형, 오빠, 누나, 여동생이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시골치고는 거의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슈퍼를 하고 있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을 거나 장난감을 비롯해 학용품은 부족하지 않았다. 신영미는 바로 옆에 가축병원 수의사집 막내딸이었다. 집안도 잘 살고 얼굴도 예쁘고 막내라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애교도 넘쳐났다. 우리는 계속 같은 반에다 나란히 이웃집에 살아서 신영미가 자주 놀러오는 편이었다. 사실은 우리 집이 슈퍼라서 학용품이나 장난감이 많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오는 거였다. 그래도 신영미랑 노는 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항상 해가 저물면 집에 돌아갔다. 영미 아버지는 이래봬도 명문대 수의학과를 나왔다. 시골에서 수의사를 하시지만 나름대로 농민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셨다. 영미 아버지도 나를 귀여워해 주셨다. 볼 때마다 아이스크림이나 심지어는 어느 날 영미와 함께 중국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시기도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일로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일 없이 모든 것이 순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다. 우리 반에 새로 전학을 온 애가 있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피부도 도시에서 와서 그런지 뽀얀 살결을 가졌다. 아버지도 시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부임했다. 당연히 지역 유지들을 만나면서 옆집 영민의 아버지도 만났다. 이것이 나로서는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이야 정말 몰랐다. 어느 날부터인가 영민의 아버지랑 새로 전학 온 이덕구란 놈의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주말만 되면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 자주 그러더니 거의 매일 놀러와서 살다시피 하던 영미가 도통 오질 않기 시작했다. 길가에서 우연히 보았다. 영미와 덕구가 손을 잡은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이때만큼 내가 스스로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데다 집안도 장사꾼이고 공부도 별로였기 때문이었다. 영미는 전교 1, 2등을 항상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덕구가 전학 와서 바로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영미가 전교 2등을 했다. 둘은 서로 라이벌인 동시에 우등생이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 나는 그저 소모품이나 놀이개 감이었나 보다고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다. 순간 시기심이 용솟음쳤다. 하지만 모든 것을 뒤집을 수만은 없었다. 아무리 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나란히 대학에 들어갔다. 역시나 그들은 각각 명문대에 진학하고 덕구 아버지는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영미 아버지도 가축병원을 그만두시고 딸이 다니는 대학교의 수의학과 교수로 가셨다. 그나마 우리 집은 마을에 새마을 공판장도 생기고 농협서 직영하는 마트도 새로 생기게 되면서 갈수록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해버렸다. 나는 공부가 부족해서 재수, 삼수를 거쳐서 겨우 대학에 들어갈 정도였다.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을 했다.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군필자이자 복학생들을 오빠 하면서 잘 따라다녔다. 이때 사귄 여학생이 바로 지금의 내 아내다. 내가 무슨 매력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해준 아내를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웬만하면 집안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 같은 세대는 거의 집안에서 물도 안 묻히려고 하지만 나는 고생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동창회다. 연애세포가 이미 죽어있었고 과거 학창시절을 까먹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 때 총학생회장이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처럼 동창회를 하려고 하니까 부부 동반으로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한다. 아내에게 말했다. 좋아한다. 그래서 동창회에 참석했다. 바로 거기서 영미와 덕구를 만났다. 놀라운 사실은 그 둘이 부부가 되어 나타났다.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좋은 실적을 많이 내게 되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고속승진을 하게 되었고 아예 독립해서 사업체를 하나 차리게 되었다. 원래부터 사업가 소질이 있었는지 회사는 승승장구로 잘 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따르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워낙 사업체가 잘 되다 보니까 그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까지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바로 그 하청업체를 근근히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찰 노릇이었다. 좋아했던 영미를 가로채 놓고서는 기껏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로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영미가 고생한다는 이야기다. 마음이 아팠다. 영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영미가 고개를 돌리고 만다. 아마도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자존심이 상해서일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덕구 녀석은 뻔뻔스럽게도 자기 업체를 제발 좀 잘 봐달라고 비굴하기까지 할 정도로 아부를 떨었다. 영미 얼굴이 갈수록 굳어져갔다. 얼굴도 벌개져서 고개를 숙인 채로 아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런 영미가 딱해 보였다. 나한테 시집 왔으면 회장님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상상을 순간적으로 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찌하랴. 덕구야, 영미 잘 부탁해. 자리가 거북해서 잠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밖으로 나와버렸다. 이때 급하게 쫓아나온 친구가 있었다. 아까 그 동성이라는 친구였다. 다시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 고물상을 하던 집 아들이었다.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사실 얼굴도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손을 댔다고 실토했다. 그럼 그렇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얼굴을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 동성이가 귓속말을 건넨다. 예전에 내가 영미를 좋아했잖아. 왜? 영미가 사실은 너를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 그래? 영미 아버지가 번 돈으로 도박에 손을 댄 나머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어. 정말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 찔러서 경찰서에 끌려갔었어. 그래서? 그때 바로 덕구 아버지가 형사과장이었잖아. 그랬지. 바로 풀려나게 도와줬어. 영미 아버지가 대학 교수로 갔잖아. 거짓말이고 그 집이 영미가 싫다고 해서 영미만 남겨놓고 이민을 가버렸어. 그럼 영미는 어디에서 살았어? 영민의 아버지가 덕구 아버지한테 부탁했나봐. 그래서 영미가 덕구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 이때 더 친해지면서 나중에 덕구랑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덕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좋아해서 마시다가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야. 그럼 사업체는? 사실은 영미가 운영하는 거야. 그래? 당장 영미를 만나야겠어. 덕구한테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자식 영미를 데려가더니 이 정도 밖에 못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때 영미가 나타난다. 영미야. 영수야, 오랜만이야. 당장이라도 포옹을 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도 많고 참았다. 영미야, 내가 혹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 사실은 나도 내가 그 큰 회사의 대표라는 것은 정말 몰랐어. 이렇게 엮이게 될 줄은 정말 우연치고는 신기한 일이네. 영미야,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둘 다 결혼했고 가정이 있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그래, 그건 나도 알아. 너만이 아니라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지. 그래, 우리 그냥 좋은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자. 알았어.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글쎄, 아예 우리 회사 이사로 들어와라. 협력업체는 우리가 전부 인수하고 너는 지분만 챙겨. 그래도 돼? 내가 회사 대표인데 누가 뭐래? 이사로 들어와서 내 일을 돕고 너는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만 챙겨도 되도록 해줄게. 어때? 나야 좋지. 그런데 덕구는 괜찮아? 사실은 나 덕구와 이혼 소송 중이야.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어디 우리 인생이 100% 마음대로 되는 줄 아냐? 아무튼 그건 내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제안한 일은 일단 가정일부터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볼게.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그럼 얼마든지 줄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가급적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알았어. 항상 고마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 별걸 다 기억하네. 이제 다음 동창회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술 한잔 하자. 좋아. 그럼 안녕. 그래, 잘 가라. 꼭 연락해. 그래. 또 보자. 그렇게 쓸쓸하게 헤어지고 나서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영미가 불행해지면 안 되는데 나는 이미 가정이 있어서 안 되고 영미가 이혼하면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아내가 무슨 일 있냐면서 보챈다. 아니, 그냥 회사 일로 생각할 것이 조금 있어서. 적당히 얼버무리지만 못내 찝찝하다. 지금의 사랑은 분명 아내지만 예전 짝사랑 영미가 아른거린다.